캐나다는 코로나 백신 프로그램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7월 23일 기준 현재 2,648만 6,245명으로 전체 인구의 69.69%로서 12세 이상 기준으로 봤을 때 79.66%가 적어도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캐나다인의 50% 이상이 2차 백신까지 모두 접종하였으며 12세 이상 기준으로 57%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 수치는 업데이트가 되는 금요일에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 데이터는 캐나다 전국의 개별 보건 관할 구역에서 제공한 데이터에서 취합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이 가장 많이 사용한 백신으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변이는 현재 캐나다를 포함한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확진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캐나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전이 확진 사례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내 개별 지역을 살펴보면 유코는 전체 예방접종을 받은 인구 비율이 68.21%로 가장 높으며 프린스 에드워드 섬 지역은 36.73%로 가장 낮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차 백신 접종률은 현재 뉴펀들랜드 레브라도 지역이 인구의 80.90%로 가장 높은 접종률을 보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매주 롱위켄드를 보내고 있는 캐나다 회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들인데요. 캐나다 내 기업 혹은 지역에서 이러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노바스코샤주 가이즈보로시는 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60명의 시 공무원들이 매주 월요일이나 금요일 중 선택하여 쉴 수 있는 주 4일 근무 스케줄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9개월간의 시범 사업이 종료된 후 시의원들은 단축된 일정을 유지하는 정책을 승인한 바 있는데요. 해당 정책은 1년간 더 유지될 예정이지만 관계자들은 이것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습니다. 가이즈보로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이 과정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며 주 4일 근무제로 인해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온타리오주의 작은 마을 도라 또한 2020년 9월부터 주 4일 근무제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8개월간의 시범기간 동안 해당 지역 공무원들은 금요일 또는 월요일에 교대로 쉴 수 있도록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조라의 최고 행정 책임자인 돈 맥클레오드는 해당 정책에 대해 2021년 7월 직원이나 시민들로부터 불만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기존의 9시부터 5시까지의 근무 시간을 폐지하고 있는 것은 지방정부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오타와의 기술 컨설팅 업체 아이버소프트는 직원들에게 보다 유연한 근무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아이버소프트 최고 경영자는 해당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일이 끝나면 시간을 알아서 관리할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퀘벡주의 일부 기업에서도 유사한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요. 퀘벡주의 익스페닉박스나 데이비드 스즈키 재단과 같은 기업들은 기존의 주 5일 근무제에 대안보다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의미의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로 아이슬란드에서는 주 4일 근무제가 몇 년째 계속해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그 결과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주 4일 근무제는 2015부터 4년간 2,500여 명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었습니다. 해당 테스트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 이번 실험 결과를 토대로 아이슬란드 노동조합은 근무 방식을 재협상하여 아이슬란드 근로자의 86%가 기존과 동일한 임금을 받고 더 적은 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산성은 유지 혹은 증가되었으며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및 정신적 질병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페인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주 4일 근무제 실험에 나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스틴 트리도 총리는 지난 2020년 캐나다에서 주 4일 근무제가 실시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포스트 코비드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제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리브 렌트에서 밴쿠버의 아파트를 렌트할 때 필요한 금액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6월 보고서에 따르면 밴쿠버 시민들은 가구가 포함된 원베드룸의 경우 월 평균 1,842달러, 가구가 없는 경우 1,704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토론토보다 몇 달러가 더 비싸며 캐나다에서 가장 비싼 렌트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밴쿠버 사람들은 소득의 약 30%를 렌트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베드 평균 렌트비가
$2,323인 다운타운에 거주하고 싶다면 연간 $80,000 이상을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0의 렌트비를 지출한다면 $40,000의 급여로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정부가 센트럴 오카나간 보건 지역에 지역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발표하며 해당 지역의 마스크 의무 착용을 재시행한다 밝혔습니다. 보니 헨리 BC주 보건관은 센트럴 오카나간 지역, 그 중에서도 켈로나 쪽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며 지난주에만 240명이 넘게 센트럴 오카나간 지역에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BC주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내륙 보건 지역의 양성 판정률이 6.8%까지 치솟았습니다. 다른 지역은 1% 전후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노약자나 어린이 사이에서 전파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BC주 보건당국은 사태가 심각하다 판단하고 29일 자정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정책을 센트럴 오카나간 지역을 포함하여 아래의 지역에서도 적용한다 밝혔습니다.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야외에서도 타인과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백신 미접종자는 마스크 착용이 권장됩니다. 그러나 12세 이하 어린이가 캠프 등을 갈 때는 선택사항입니다. 또 비즈니스 및 식당들 운영 방침에도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BC주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이상 나온 업체는 상황에 따라서는 임시 폐쇄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비필수 목적의 여행의 경우 백신 접종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면 센트럴 오카나간 지역으로 가는 여행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BC주 보건당국은 확산세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의 2차 접종 시기를 1차 접종 후 7주 대신 4주로 앞당기겠다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악명 높은 부동산 시장 때문에 집을 소유하려는 꿈을 포기해왔고 여전히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감당할 수 있는 운 좋은 사람들은 몇 안 되는데요. 충격적이게도 로열 르파이즈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GTA의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들의 11%가 35세 이상이고 이보다 더 많은 18%가 35세 미만이라고 합니다. 로열 르파이즈는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의 도심과 그 주변의 캐나다인들을 대상으로 소유자들이 2차 부동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왔는데요. 조사 결과 중에는 캐나다에 하나 이상의 거주지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은 자신이 살고 있지 않은 집을 임대한다고 합니다. 특히 GTA의 64%의 집은 그렇게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전국의 주택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보고 경제적으로 주택 한 채를 구입할 수 있는 젊은 캐나다인들은 2차 부동산을 투자로 구입할 자신이 있다며 젊은 구매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할 부동산에 투자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자본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이 믿지 못할 결과의 근거를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GTA의 거대한 부동산 소유주의 29%가 그 지역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해 대출 또는 즉시 자녀에게 돈을 제공한다는 사실도 입증되었습니다. 로열 르파이즈의 판매 담당자는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젊은이들이 혼도와 작은 주택을 런던이나 구엘프처럼 교외에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얻을 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온타리오 대학가의 학부모들도 지역 임대 시장을 이용하여 종종 여러 단위의 부동산을 구입하고 있다며 자녀들이 공부하는 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하며 다른 학생들로부터 임대 수입의 원천으로 이용하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영국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여행객들에 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적색, 황색, 녹색 국가로 분류하였고 이 중 황색 국가 목록에 속한 국가에서 오는 방문객들은 백신 접종 완료자일 경우 영국 입국 후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로 영국을 방문하는 해외 여행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는 황색 국가에 속하지만 현재 영국이 인정하는 백신 접종 완료자는 EMA나 미국 FDA에서 승인한 백신을 맞은 사람들 뿐이라 캐나다 국민은 백신 접종을 캐나다에서 마쳤더라도 면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영국의 해외 여행객 대상 규제 완화는 8월 2일부터 시행되며 이들은 자가격리 면제 및 도착 후 8일에 해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도 면제입니다. 단 해당 국가에서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 결과를 영국 도착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미국인의 경우는 이외에도 미국에서 거주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 현황도 좋고 백신 접종률도 매우 높은 캐나다가 백신 혜택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